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들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 오늘 대부분의 신문들이요. 이 내용을 일면 톱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뒤집고 그리고 가덕도 공항 특별법 추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주어가 빠져 있잖아요. 주어는 정부와 여당, 그러니까 여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총리실 검증위원회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뭔가를 검증을 했죠. 어제 결과를 내놨는데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김해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을 띄우고 있습니다. 2026년 모포로 예타 면제까지 추진한다. 예비 타당성, 이거 검토를 원래 하잖아요. 이런 큰 SOC 사업의 경우요. 근데 이거를 면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김해 신공항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재검토만 14년째다. 신공항 제물로 또 표심몰이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이 제목을 통해서 지금 움직임이 이게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부산 보궐선거를 겨냥해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보선 승리 위해 국책사업 흔들기다. 정권마다 정치적 결정을 그동안 해왔다. 앞으로 또 대선 이슈가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신공항 추진에 차질 없게 하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1단 기사로 좀 잡혀 있습니다. 전세 대란에 사과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어제 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호텔과 상가를 개조해서 전월세로 돌리겠다. 이런 계획이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내일 발표할 전세 대책 윤곽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요, 이래서 이 정권이 안 되는 거, 부동산 정책에서도 굉장히 또 비판적인 목소리를 또 내놨습니다. 호텔, 상가, 개조 얘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도쿄올림픽 때 김정은 초청 시사했다. 도쿄올림픽 내년에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본이 초청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김진표 한일의원연맹 회장 최근에 일본을 다녀왔죠. 그때 당시에 모리 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만났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스포츠 북한의 좋은 탈출구가 될 것이다.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정부 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고요.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가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신공항 정치입니다. 언론들이 어제 총리실 검증위의 결정 그리고 그 이후에 여당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정치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 보였다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수학의 정석. 이거 굉장히 유명한 수학 참고서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요.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갑자기 수학의 정석. 수학의 정석 이게 풀기가 만만치 않은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비혼모입니다. 미혼모라는 표현은 뭐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데 비혼모라는 표현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얘기가 또 준비돼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호텔 고쳐 전월세입니다. 방금 전 일면 기사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 내용도 좀 깊숙이 준비돼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밝힌 내용. 김해 신공항과 관련된 겁니다. 결론은요. 문제가 좀 있으니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산을 안 깎는 김해 신공항 V자 활주로입니다. 원래 이제 활주로 하나를 추가하게 되는 거였죠. 그게 확장이. 근데 이제 V자 모양이 된 활주로인데 이게 산을 깎을 것이냐 안 깎을 것이냐 그 활주로 앞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제 판단이 좀 있었어요. 4년 전에 맞고 이젠 틀리다는 정부. 왜 달라진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2016년에 합격점을 받은 김해공항. 근데 이번에는요. 소음, 환경 문제를 지금 점검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약점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강점으로 꼽힌 경제 그리고 접근성은 안 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답정너 검증 아니냐. 답은 정해져 있고 당신은 답만 하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산을 깎는 문제가요. 원래 김해신공항이 확정됐을 때는 산이 그대로 앞에 있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산을 깎지 않는 채로 그냥 간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거 산 안 깎는 거 이게 법령 위반이다. 그리고 산 깎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다라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번에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내용입니다. 가덕공항 국토부 협력이 관건이다. 재추진돼도 이르면 7년 후에나 건설이 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해공항 반쪽 검증이다. 그렇죠. 앞서서 봤더니 어떤 항목별로 좀 그동안 약점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보고 강점인 부분은 안 들어봤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쪽 검증이다. 경제성 검토 빼고 안정성도 판단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김해는 착륙대 오봉산이 장애물, 협의 등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안전한지 안 안전이 이걸 따진 게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삼은 겁니다. 김해 가덕도 공항 건설 사업비도 2배 차이 나는데 이건 논의도 안 했다. 경제성 부분 안 봤다는 거죠. 균형 발전 측면에서 김해 한계 크지만 주민 설득 등 그동안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데 이게 수포로 가게 생겼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총리실 검증위원회 발표 주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여러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 제한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최영국님, 사실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전문가들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도 아주 가능한 쉽게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총리실 검증위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한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협의를 안 했다, 지자체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지적이요. 그 산을 깎느냐 안 깎느냐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2056년 이후 항공수요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김해 신공항 거기는 나중에 그 이후에 한 30여 년 뒤에 추가로 확장하기가 이게 어려운 것 아니냐. 모른다 아직 항공수요. 뭐 이런 근거를 좀 댔습니다. 네. 그 이제 첫 번째 부분부터는 이제 산악 장애물을 남기려면 지자체가 이제 뭐 협의를 해야 된다는데 이건 안정성이라는 그 캐테고리에 들어갔었는데 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갖고서 공항 계획을 전면
뭐 폐지한다. 이게 좀 너무 많이 나간 절차상 문제면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뭐 4가지 5가지의 예. 그 뭐 문제점들을 보면 이거는 요번에 김해 신공항을 건설할 때 참고 사항으로 보강하면 되는 건데 예. 하나가 잘못됐다고 전체를 뭐 없애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장내 수요. 지금 가깝게는 2035년에 2,650만 명이 지금 쓰도록 돼 있는데 예. 지금 이렇다면 장내 수요에는 우리 통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아. 북한에 7개가 지금 공항이 있고요. 남한은 지방공항에 14개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런 것들을 다 뭐 정확한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 얘기를 했느냐? 예. 그거 아니고 아. 그거 어떻게 쟀냐? 이런 식이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검증위원회도 고생을 했지만 예. 이거를 바탕으로 지금 정해놓은 김해 신공항을 더 보강하는 데 써야지 이거를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보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문제는 빼더라도 다음 달에 뭐가 있냐면 5년마다 한 번씩 뭐를 이제 다시 계획을 하냐면 예. 공항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오. 그 5년마다 한 번 하니까 요번에 가덕도가 안 들어가면 예. 5년 후에나 이거를 검토해야 돼요. 오. 그게 다음 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꾸겨넣기로 지금 집어넣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시점이 좀 묘하게 묘하죠. 맞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근데 다들 선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빼더라도 예. 이러한 긴급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검증에 고생을 했지만 ADPI라는 파리 공항공단의 엔지니어라는 예. 세계적인 기관에서 한 거를 뒤집기에는 굉장히 명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총실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다른 공항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다만 여기가 들여다보니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 여권에서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제 이거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근본적 검토는 백지화를 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을 하라 말하는 이런 권한은 우리가 위임받지 않았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까지만 딱 한 거예요, 어제는. 자, 이와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차피 가덕도 몰고 가는 여당. 그렇습니다. 바로 가덕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 반색 속의 신공항 속도전이다. 이낙연 대표도 가덕도 신공항 신속 추진,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검증위에서는 가덕도 얘기는 단어 하나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가 결정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당은 가덕도로 갑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차피 가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법 일주일 안에 발의하기로 이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예타면제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럼요. 여권의 목소리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7년 동안 논란과 갈등이 계속됐던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책 연구 개발 사업비 증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 네. 어제 총실 검증은 사실 지난해 12월부터 뭐 굉장히 1년 가까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보궐선거나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검증위 발표는 그냥 예정대로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 이 가덕도 얘기 끄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 내년 보궐선거, PK 민심을 의식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반발하고 있는 TK 민심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떤 그 표심을 의식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가 근데 않고요. TK는 내년에 보궐선거가 없잖아요. 그래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대선까지 생각을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것을 정치적으로 프레임에 갇히도록 이렇게 보는 것이 전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십니다만 이 문제가 2002년부터 시작이 돼서 18년 전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예. 2002년에 김해 공항에 중국 민항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예. 그때 우리 국민들 110명이
사망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해 공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론이 일었고 그때 우리 그 당시 이제 건설교통부가 예.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김해 공항으로는 더 이상 불가하다는 결론이 이미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계속 정치 논리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4명의 대통령까지 왔는데도 그렇습니다. 계속 예.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요. 예. 지금. 그래서 2016년에 예. 박근혜 대통령님 때 결과적으로 우리 최양호 고모님 말씀하신 프랑스의 전문 기관, 예. 용역 기관이 들어와서 이제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안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예. 그 과정에서 그 발표 당일날까지도 이 프랑스 연구 기관의 보고서를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깜깜이 발표를 한 것인데 그 뒤에 이 보고서가를 내용을 구해서 보니까 문제가 뭐가 했냐면 이 이착륙에 문제가 있다 김해 공항에. 예. 그래서 그 산을 절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예. 사실 그런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그냥 발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란이 계속 지속돼서 예. 지방자치단체장 부울경에 단체장끼리 의견을 모아보라 했는데 안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는다 그래서 예. 총리실 검증위원회를 격상을 시켜서 정말 대대적으로 검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결론이 난 것인데 어쨌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러나 여당의 모습은 이미 가덕도로 정해놓고 가는 기정사실하고 것처럼 보이지 있는 것 않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추진단도 마련했고 특별법도 예. 하겠다는 것이도 예결 위해서 예. 뭐 용역비도 빨리 확보하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치가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좀 TK와 불경의 어떤 지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예. 조장이 되지 않도록 TK는 이미 그 통합공항이 의성 군위 쪽으로 결정이 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남권의 관문공항, 신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요. 지금 총실 검증위에서는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한편으로 두고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곳을 찾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왜 그게 하필 가덕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덕도냐 그 미래 부분의 의미, 이 야당 쪽에서 굉장한 이의제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덕도와 김해공항, 그다음에 예. 밀양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돼 왔고요. 예.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논의돼 왔던 가덕도, 그다음에 밀양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의성군이 예. 통합공항으로 통합공항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김해공항의 확장이냐 아니면 가덕도냐의 문제인데 김해공항은 쉽게 얘기해서 하더라도 활주로 길이가 약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국제공항으로서 관문공항을 하기에는 예. 좀 위험하고 짧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제가 거론하기에는 예. 너무 전문적인 분야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남은 선택지가 가덕도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밀양 쪽이가 TK 쪽, 이른바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공항은 다른 적 어떤 입지가 지금 마련이 정해져 됐으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덕도가 하나 남은 곳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주대희 변호사. 네. 사실 지금 어제 나온 결정에서 가장 곤란하게 된 거는 사실 국토교통부가 아닌가 싶어요. 2010년 다시 국토교통부가 프랑스 전문가들을 통해서 위탁 위임을 해서 결정을 냈고 지금까지 그 입장을 유지해왔고 최근까지도 김해 신공항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정이 났으면 국토부 입장은 굉장히 난처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되게 난처해졌죠.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16년도에 예. 프랑스의 그 되게 그 저명한 예. 그 기술 뭐 세계 최고의 예. 기관이라고 알려졌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논쟁을 그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검수를 받았는데 그때 2016년도에 관련해서 이렇게 가덕도보다 이제 부산 신행 김해공항이 더 예. 낫다라는 판단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다시 뒤집어지는 꼴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뭐라고 관련해서 국토부는 설명을 해야 되는 네, 겁니까? 국토부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또 최영호 고모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러면 가덕도를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항 관련된 그 개발 계획이 5년마다 있지 예. 않습니까? 뭐 어쨌든 가덕도로 이제 선회를 해야 되긴 하는데 예. 마땅한 그 설명 근거가 없이 그냥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만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수현 전 대변인은 남은 선택지가 가덕도 쪽이 제일 유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예. 발표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내놓지 않고 있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만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 내부에서는 지금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뭔가 2016년 당시에 자료를 다시 찾아보고
전문가들한테 자문 구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예, 주영호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이게요. 근데 예. 항공 운송업계가 너무나 정치적으로 이거 바람을 탔어요. LCC만 해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가 항공 지금 예. 9개거든요. 미국이 9개예요. 그러면 이게 많고 지금 공항에 우리 지방 공항이 14개인데요. 활주로 이용률 활용률이 1% 미만이 5군데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거를 요번에 예.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이게 특정 이런 공항을 지금 뭐 하니 많이 정책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이게 또다시 어떤 지역 갈등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벌써 어제부터 조짐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 가덕도 공항, 가덕도 신공항 서둘러야 한다. 여기는 이제 어제 이제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한 거죠. 그 결정에 대해서. 반면에 대구 또 영남권을 분열시키는 거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동북아 물류 거점 도약의 기회다. 굉장히 반기고 있는 거죠. 반면에 경북에서는 TK 신공항 차질 우려가 있다. 이게 뭡니까? 여태 그렇게 논란이 있던 걸 해결해서 놨는데 4년 지나서 이렇게 또 뒤집는 겁니까? 이런 또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이 TK 지역의 반발, 특히 이제 대구시장이 어제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를 뭐 내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이런 평가가 있어요. PK가 권영진 대구시장의 곁군입니까? 밑 일꾼입니까? 오, 이거는 뭐,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 뭐 일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가덕도 공항은 대구시장급 정도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오, 요거는 이런 반응이요. 요거는 좀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역 감정을 촉발시키는 매우 나쁜 발언이죠. 사실상 대구시장급 정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PK와 TK의 정서를 좀 갈라치게 하는 전법을 쓰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될 주체라고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목소리 내는 분은 부산시장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여권에서 강력하게 추천했던 부산시장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의 성추문 문제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뽑아줬던 그 위임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있는 부산시의 문제를 바라보건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서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되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부산과 이 동남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기간 이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부분들을 좀 봉합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합리성을 가져가고자 많은 대통령들이 노력을 해왔고요. 예.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꽤 긴 시간의 검증에 공을 들여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으면 예. 이제 나머지는 더 긴 시간 동안에는 그러면 그렇게 안정성이 높고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김해 신공항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당시에 3위를 받았던 가덕도는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동남권 신공항을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겁니다.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여권이든 야권이든 부산 지역의 핵심 현안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강력하게 찬성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아주 만약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지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또다시 누군가가 문제를 삼고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총리실 산하에 가덕도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설치가 되게 되면 이번처럼 또 반복이 되면 어떨 거냐는 이런 일들이 거죠.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의 몫과 부산 시민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부산시 얼마 전에 북한 재개발 계획 구역을 가보니까 사실 부산이 발전해야 될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예. 현실적인 사안에서 각자의 후보가 나타나서 이 부산 개발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처럼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정치 공약의 사항으로 이끌었던 가덕도 신공항을 바탕으로 혹시 부산 지역 보궐선거와 그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 정치가 활용하려 한다면 여기에 대한 거센 민심의 비판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사안을 보고 있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한국일보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 뒷부분에 있어요. 여당은 뭐 어차피 가덕도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야당은요,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야당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기 좀 더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보선 앞두고 뭐 표변이나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좀 다릅니다. 반응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TK 의원, PK 의원들 입장도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집안 사정이 복잡해진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쎄, 그건 뭐 정부가 그냥 정책의 뭐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지켜지지 않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저희 보울경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죠. 아마 내년에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지 부산시장 선거에서 덕을 보려고 무리하게 이런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변경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반드시 따져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력 반대 입장이라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판적 지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지지한다. 뭐 이런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요. 결이 다르죠. 김병민 교수. 네. 국민의힘 굉장히 난처해진 겁니까? 지금 상황? 전략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 문제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시각각 국책사업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에서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목소리에 제1야당이 나서서 정부의 결정이 참 잘 됐습니다라고 환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원칙에 관련된 문제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적을 하고 나섰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당을 이끌게 되죠. 사실 보궐선거의 승패가 김종인 비대위의 명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데 예.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과거부터의 일관된 관점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게 부산의 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여야가 함께 가덕도 신공항을 얘기해왔고 예. 지금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부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당의 보궐선거까지 선거를 총괄하게 되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 또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정치적인 문제로 쭉 블랙홀처럼 빨려가게 되면 예. 정작 중요한 의사결정이 국민들의 득보다는 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정치권의 모습으로 이 문제가 끌려가도록 놔두지 않고 국민과 시민의 합리적인 결정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놓아주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하검님, 결국 뭐 이런 분위기라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TK 지역에서 비난은 그냥 뒤로 하고 가덕도 신공항 지지로 그냥 가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여권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가덕도 이렇게 내놓더라도 이거 운만 띄운 거거든요. 예. 결국은 내후년에 있는 대선에서의 핵심 이슈로 지금 갖고 가면서 가는 프레임에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뭐 한쪽으로만 가더라도 덥석하면은 예. 진짜 분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치 공학적으로는 이거는 더 큰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덮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그런 문제, 예. 뭐 항공운송업계 전체를 얘기를 하면서 가야지. 지금 지역별로 가면은 지금 여당의 짜여놓은 프레임 안에서 꼼짝없이 갇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지금 뭐 비대위에서 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어차피 이번에 운만 띄운다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대선 이슈까지 간다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포석을 갖고 특히 이럴 때는 국민의힘은 예. 대안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제 뭐 길게 해봤는데요. 마지막 질문 조대니 변호사께 짧게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여당은 어차피 가덕도 이 분위기예요, 지금. 자, 지금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여당에게 좀 불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귀책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리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 이걸 통해서 부산 민심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작용은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정치적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게 그럼? 돼버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결정이 어떻게 보면 번복이라는 걸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뒤바뀐 거는 설명을 굳이 드리자면 예전에 잘못됐던 것을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 그러니까 고칠 바로 부분이 잡았다는 바로 거죠. 잡았다라는 취지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예. 꼭 정치적인 공약상 이래서 정치 선거가 있으니까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너무 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꾸 선거 뭐 정치적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들 많은 경우는 약간 정치적 해석을 곁들여져 있어요, 지금 기사들에는요.